정부가 농수산식품을 10대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K푸드 플러스 수출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K푸드 플러스는 단순 농식품을 넘어 스마트팜, 농기계 등 전후방산업까지 포함하는 농식품 통합 브랜드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121억 달러던 농식품 산업 수출액을 2027년 230억 달러, 우리 돈 30조 원 규모로 키워 10대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해외 판매지까지 신선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물류 체계를 구축합니다. 국내 주요 공항과 항만에 저온시설을 설치하고 현재 6개국에 지원하는 해외 저온시설도 2027년 12개국으로 확대합니다. 신선 농산물의 신속 통관 제도를 도입해 통관 시간을 6시간에서 2시간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영토도 확장하는데요. 현재 미국과 중국, 일본에 집중된 시장을 중동, 중남미, 인도 3대 신시장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할랄 인증을 지원하는 등 현지화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는데요. 정부는 또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우수 농식품을 홍보하고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동물약품 등 농식품 후방산업 신시장 개척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산업이 해외에서 활로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국내 웹툰이 전 세계적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입지를 탄탄히 굳히고 있습니다. 2017년 매출액이 3,799억 원에 불과하더니 2020년에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며 웹툰 종주국으로서 K웹툰 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웹툰 산업 중심에 서 있는 작가들의 수입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웹툰을 연재한 작가의 연 평균 수입은 9,8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30만 원 감소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급격히 성장한 웹툰 산업이 코로나19 종식 이후 거품이 상당수 빠지면서 작가들의 수입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작가들의 처우 개선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내민 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웹툰과 웹소설 같은 문화 콘텐츠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문산법의 허점이 많다는 이유에 섭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웹툰의 무료 보기와 미리 보기 서비스 제한 또는 금지시키는 데 있습니다. 무료 보기 등이 사라지면 인지도가 낮은 작가나 신인 작가들이 독자들에게 알려질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웹툰 산업계가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시행령을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100개 수련병원을 확인한 결과 6,000명 이상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600명 이상의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아울러 1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1,091명의 전공의 중 75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총 34건의 피해 상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는 1년 전부터 수술이 예약된 환자의 입원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공의 집단행동의 환자만 피해를 입고 있는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상진료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진찰료 수가도 인상하고 입원 환자의 지원금도 마련하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의사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뿐만 아니라 진료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